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본장 김만수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적 상황과 위대한 시진핑의 대응 등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중국 경제 위기 상황에 이어 시진핑의 대응과 중국 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인식하고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으나, 시진핑은 국가 주도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효과적인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제20차 당대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 등 5개의 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인프라, 첨단 반도체 등 6개 분야, 그중에서도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3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정부 주도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첨단 고부가 가치 상품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회복 및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창 총리가 지난 1월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대규모 부양책 없이도 2023년도에 5.2% 성장률을 달성했다면서 향후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이어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경기 회복 자신감 고취를 위한 실용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고, 허래펑 경제부총리도 1월 29일 전국 고위 관리들과 화상회의에서 신뢰감 상실 방지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에 유치한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2월 29일 당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고품질 발전과 함께 내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대개방을 강조한 후 3월 1일에는 당중앙 정치국 12차 집단 합석을 주재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도부 지침에 따라 판공성 인민은행장이 1월 14일 지준율을 2월 5일부터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시장에 1조 위안의 유동성을 공포할 방침을 밝힌 후 경기 부양을 위한 1조 위안 규모 특별채권 발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중국 금융사령탑인 공산당 중앙금융위원회는 2월 21일 외국 자본의 탈중국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국제 규칙에 따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금융 제한 조치를 줄여 금융 규제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조치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중국 상무부 주최로 열린 주중 해외 상공회의소와 외국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외국 상공회의소와 외국 기업인들은 그동안 중국이 말해온 조치들이 제대로 지킬 때가 거의 없었다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고, 지준을 인하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공급, 즉 대규모 대출도 80% 이상이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제공됨으로써 경기 회복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민간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대규모 대출도 내부 거대한 부패사들로 인해 중간에 다 세워나가는 데다 수익을 낼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그대로 은행정으로 전환되는 등 소극적 자금 운영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경기 부양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 난국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민간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국의 내외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4일 중국 국제금융공사가 취약한 경제 펀더멘탈과 신뢰 상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를 몰락과 수렁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국내 소비 진작과 실물 경제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투자, 즉 민간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월 28일에는 중국 정부 경제자문관인 왕예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도 소비 진작과 효과적인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크리스탈리나 게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즉 IMF 총재는 1월 15일 중국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방과 소비 진정을 위한 성장 모델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적 계획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자신감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러한 제언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도 않고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시진핑은 민간 분야 주도 성장 모델을 서방의 복지주의자 낭비라고 보면서 계획을 거부하고 경제보다는 안보와 사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국가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고품질 발전으로 충분히 서방을 추월하여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양이간 중에 3월 5일 장서성 전인대 대표 등과 회의에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형을 맞이하여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품질 발전이라는 최우선 임무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이어 3월 6일 과학기술계 정협 대표과 면담에서
서방과 핵심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을 강조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덩샤오핑 시대부터 내려오던 경제 문제는 총리가 관할하던 관례를 깨고 경제까지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예린 철권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5년마다 개최된 당대회 교환에 7번은 전체회, 즉 중전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열리는데 통상 주로 1차, 2차 중전회의에서는 당과 정부, 군부, 중부,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고 3차 중전회의에서는 총리가 5년간의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통상 관례에 따르면 20개 당대회의 3차 중전회의는 2024년 10월이나 11월에 열려야 정상이나 시진핑은 이라는 관례를 묵살하고 집권 3기 2차 양해가 끝난 3월 11일 이후에도 언제 열겠다는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은 3중전회의 즉 3차 중전회의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1991년 리펑 총리 때부터 30년간 지지되어온 총리 후 양회 폐막 기자회견을 이번에 양회에서는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총리는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왔는데 2020년 5월 18일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당시 총리가 중국어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위안, 즉 한화로는 약 518만원, 미화로는 4,198달러이지만 6억 명, 즉 중국 인구 41.7%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고작 1,000위안, 즉 한화로는 약 17만원, 미화로는 140달러이며 이 수입으로는 중소도시에서 집 월세를 내는 것이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시야광사회, 즉 전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푸르게 사는 사회 건설하는 역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해온 시진핑의 체면에 먹칠을 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들을 감한 시진핑은 리창 후이면 리창의 첫 양회 기자회견을 없애므로써 외부하고 소통을 아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양회 마지막 날인 3월 11일 전인대에서 국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진핑 사상 준수를 강조하는 군번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총리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3중전 회의 개최 전 총리 양회 폐막 기자회견 폐지, 국군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 등 시진핑이 경제 분야까지 관할하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장려를 강화해 나가겠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통치로 경제가 불락하면서 중국인들의 민심이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북경 서정가의 먹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를 다룬 책자 숭정제, 실패한 왕조는 부전한 황제가 베스트셀러로 떠오르자 당국 이를 금수로 지정하고 전략을 해소한 데서 보듯이 시진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숭정제는 나라를 부흥시키는 야망이 있었으나 재능이 없었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였다면서 부지런히 나라를 돌보긴 했으나 무능하여 오히려 나라의 종말을 앞당겼다고 적혀 있어 마치 공동부의 1대1로 전략회의 등 열심히 정책들을 내놓으나 내놓는 정책마다 역효과를 일으켜 중국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시진핑을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시가총액 7조 달러가 증발하자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은 외부 계정으로 몰려가 상하이 증권 거래소를 폭격할 미사일 몇 개만 빌려달라, 최고 지도부 교체만의 시작을 작을 것이다 라는 등등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수십만 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발표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인 차이나 디던스 모니터에 따르면 경제 관련 시위가 작년 8월 227건에서 9월 233건, 10월 214건, 11월 278건 등 넉 달 연속 상승하다가 10월엔 236건으로 약간 감소로 나타나는 등 시위가 전국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고 후난성, 해룡장성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어 성장 모델을 계획하여 배역 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 해방사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진핑 불만이 전국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회 폐막을 하루 앞둔 3월 11일 새벽에 시진핑 등 중국 최고 지도부 집무실이 있는 곳인 중난하이의 정문은 신하문으로 차량 한 대가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면서 돌출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시진핑은 3년형 확정을 위한 2020년 10월 13일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경시 과도로 수통차후에 독재자와 나라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하자는 현수막이 걸리고 그해 11월에서 12월에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청기된 이래 중국인들의 시진핑 1인 지배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국가기밀 누설 및 성추모로 인한 친강 외교부장의 해임, 역시 취임 6개월 만에 부패 혐오로 인한 리상프 국방장관 해임, 특히 시진핑이 집권 후 군부 개혁과 첨단 군사력의 상징으로 직접 신설하여 첨단 부사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로켓군이 간부들 부패로 로켓 연료는 맹물로 채워놓고 창고에는 못쏠 미사일만 가득 찬 사실이 발각되어 로켓군 사령관 리차오 등 지부와 함께 우연성 중국 항천과기그룹 회장 등 국외 방산기업 고위 간부들 대거 숙청되는 등 군부에 마련되어 있는 심각한 부패로 시진핑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군 현대화 작업에 타격을 받고 재정부장 류쿤과 과위부장 왕치강도
부패 혐의로 해임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마련되어 있는 부패가 시진핑의 큰 이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부패에 대해 후배이던 당중앙 군사위 부주석이 3월 5일 전인대 군대표단과 회의에서 군후 가짜 전투 능력 일서를 공언함으로써 군사장교 두달과 군사훈련에 부패가 마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현실에 실망하여 아무 일도 않고 드러누워있는 청년층의 탕핑 현상이 공적 사회도 마련되어 가면서 국정 통립이 점점 태워가고 있는 점도 시진핑 국정 운영에 큰 난관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 몰락과 공적 사회 내 부패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점점 위기에 몰려있는 시진핑은 이를 무마하게 양해기관 중에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일보 등 모든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을 총동원 시진핑 업적을 찬양하면서 색안경을 낀 서방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되어 경제 동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앞날을 매우 밝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국은 그동안 눈부신 성과로 공산주의 지배체제의 정상에 되어왔던 경제가 몰락하면서 시진핑이 꿈꿔왔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위라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쫄딱 망하는 중국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랜델피레스 전 CIA 북경 거점장과 장 피에르 돈의 AF통신 전 북경 특파원의 평가처럼 시진핑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인 경제가 몰락하면서 지금 중국은 곧 폭발할 압력솥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청년 시절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무식하고 무능한 환자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중국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편의 연극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진핑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진핑을 현대판 숭정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숭정제 시진핑, 중국 앞날에 걱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만의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위기와 등등 중국 현 정세에 대해서 유해의 것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